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중국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현재 아직 중국장 끝나기 3분 전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57분이기 때문에 아직 중국장이 3분 정도 남아있고 홍콩장은 1시간 정도가 남아있는데 홍콩장은 오늘 뭐 강보합권이에요. 0.07% 상승을 하고 있고 중국장이 조금 문제였죠. 장중에 심천종합 지수가 1%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조금 반등을 해줘서 0.9% 정도 빠지고 있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0.2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VIP 분들이나 또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드리고 있냐면, 중국 주식이 조금 다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사실 VIP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국주를 매매를 안 한 지가 사실 조금 됐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저는 펀더멘탈을 제일 중요시해요. 당연히 주식을 매매하거나 뭐 선물 옵션은 뭐 단순히 이제 그거 시황 플레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대할 때 저는 펀더멘탈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아, 주식 하나하나 개개별 종목의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품고 있는 나라 전체의 시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 많이 좀 매력도가 떨어지죠. 이유가 뭐냐면 산업 구조 자체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 있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만의 종합주가지수, 소위 말하는 각권 종합지수가 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어제 같은 경우 2,540선을 막 넘어서 50선까지 육박하면서 역시 2년, 거의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또 하고 있고, 한국과 대만이라는 나라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나라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든지 우리나라에 삼성이 있다면 음, 대만엔 TSMC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반도체 베이스가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의 SDI, SK 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대한민국에 포진을 이 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뭐 양극재, 음극재 그 밖에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또 그 대기업 3대 대기업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뉴딜 관련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뭐 소위 말해서 삼강 M&T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또 보면은 전 세계에 삼강 M&T만큼 하는 회사가 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해요. 제가 레포트를 읽어봤는데 뭐 그런 것처럼 참 우리나라가 작은 것 치고 정말 알짜 회사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TSMC만 말씀을 드렸지만 대만에서도 정말 소위 말하는 알짜 기업들, 중국 본토 내에서도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는 알짜 기업들이 정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산업 구조 자체가 한국이랑 대만이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까 늘 비교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함께 움직이는 흐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중국 본토 주식을 보시게 되면 제가 중국 본토 차트를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 차트인데요. 조금 보시기 편하게 좀 간단한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옆으로 기고 있죠. 보시면은 한번 이제 시세를 폭발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시세를 폭발을 해놓고 계속 박스권 내에서 좀 이렇게 기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뭔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펀더멘탈적으로 중국 주식에는 조금 대만이나 한국에 비해서 조금 처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제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가지수 차트를 보면은요, 이거 언젠가는 제가 그 언제인지를 몰라서 지금 자신감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들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은 물론 중장기 투자도 하지만 단기 투자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고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외국인 자금이 물론 중국으로도 들어가고는 있어요. 들어가고는 있는데 공격적인 자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만과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VIP분들 해외 주식 포트를 안 들어가고 그만큼의 포트를 국내 주식으로 이동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중국 주식 다 팔아치워야 되나요? 라는 말씀을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지. 중국주 한국 대만보다 안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중국은 글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주식을 당연히 하셔도 좋고 또 중국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앞에서 이렇게 주저리 떠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이 종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이 종목을 드립니다. 가이라는 종목이에요. 코드번호 002241번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내에서 애플사 체인 중에 가장 대표 주식이 바로 이 가이라는 주식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 테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 트럼프보다 훨씬 유한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옆으로 기었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요때 아마 개인분들도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구간 내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지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오늘 봉에서 손절 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제가 구독자분들이나 VIP분들에게 혹시 중국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중국주를 매수하실 때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고 하냐면 그 어느 때보다 내수주에 포인트를 두셔야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의 역발상적인 시선으로 많이 떨어진 중국의 테크 관련 주식들을 분할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차트를 보실 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테크 주식들을 다 짚어드릴 수 없으니까 요 주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위 말해서 고점 대비, 그러니까 올랐었던 거 고점 대비 5일선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5일선 깨기 전 캔들의 고점이 50이라고 대충 예상을 해볼게요. 뭐 정확히는 50.230이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50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20%를 빼주세요. 저만의 공식이기도 해요. 자, 50에서 20%를 빼면은 얼마가 되죠? 그쵸. 40위안이 되죠. 그러면 전 이 주식을 40위안 이하에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수를 들어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리고 VIP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좀 테크 주식이 확 밀렸을 때,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 때 조금씩 분할 매수 해주세요라는 말은 5% 떨어졌다고 분할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 10% 떨어졌다고 분할 매수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5일선을 처음 깨고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전 캔들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의 고점 대비 20%가 빠졌을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라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실제로 제가 중고펀드 운영하면서 이 기법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차트를 보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자주 실전에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기법을 썼을 때 생각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으로 나왔던 확률이 늘 높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주식에서는 100%가 없으니까 잘 안 됐던 경험도 있지만, 그래도 20% 고점 대비 20% 밀렸을 때 제가 분할 매수 들어갔었을 때
크게 물리거나 아니면 손실이 컸거나 뭐 그랬던 경험보다는 뭐 하다못해 약수익이라도 늘 나왔던 기억이 있고, 대부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수했을 때는 10% 20% 역으로 다시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약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어떤 상징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칭따오 맥주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양꼬치엔 칭따오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주식이에요. 칭따오 맥주라는 주식인데 코드번호 600600이고요. 전형적인 내수주죠. 왜냐하면 물론 칭따오 해외 수출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칭따오 맥주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 분들께서 많이 마시는 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형적인 술 소비주 중에서도 내수주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귀주 모태주라든지 오량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백주고, 여기는 이제 맥주 비어 섹터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때 조금 상승한 거 제외해 놓고는 차트가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죠? 옆으로 기고 있고, 또 이제 월봉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뭐 딱히 크게 올랐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월봉이나 주봉이 살아 있음을 느껴집니다. 즉 가격 부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난 중국의 내수주 도대체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당장 칭다오 맥주를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격 부담이 없는 주식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칭따오 맥주가 꼭 아니어도 돼요. 칭따오 맥주가 꼭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내수주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중국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늘 관심 종목에 본인들이 관심 있는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제가 요것도 내수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지금 내가 칭따오 맥주를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어. 그럼 여기서 따라잡을 일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많이 올랐네. 정말 많이 올랐네. 근데 음봉이 하나 크게 나왔죠. 크게 나오면 그 다음날 한번 보는 겁니다. 오일선 지지하는지 못하는지. 망치 캔들이지만 5일선을 지지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계산하기 편하게 87 위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87 위안이에요. 87 위안에서 20% 깎으면 얼마냐면요. 69 위안 정도가 돼요. 69 위안이면은 뭐 이날 저가가 70 위안이었으니까 우리가 70 위안 정도 내에서는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어때요? 70 위안 부근 찍고 나서 쭉 주가가 우상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게 막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지금 안 사면은 저 친구가 확 올라가서 가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낼 것 같아. 라는 그 조급함 때문에 자꾸 물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만약에 여기서 5일선 눌림 없이 쭉 간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세상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은 정말 많아요. 근데 꼭 칭따오 맥주로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못 잡을 친구는 과감히 보내주세요. 그래, 잘 가라. 저거 사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났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다시 여러분들만의 주식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가격에서 사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가격에서 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할 때는요, 따라잡는 전략이 잘 먹힙니다. 과거에 우리 뭐 3개월 전,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 수소차였죠. 국내 주식에서. 그런 주식들은 내가 안 따라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음날 또 오르고. 그래서 또 올랐네? 또 안 따라잡으면 또 오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주도주인 경우에는 따라잡는 전략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주도주인 경우에는 따라잡아서 물렸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수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 중국주 중에서 주도주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렇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편안한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어,
사실 중국주 요즘에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서 조금 마음을 더 느긋이 먹고 있어요. 물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오늘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가이라는 종목처럼 무섭게 떨어졌다가 내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이렇게 양봉망 지형으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 4시 12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렇게 저가권역에서 매매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다 보면 국내 주식이든 중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좀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국내 주식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